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오늘은 강동구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낮은 분양가 특공 물량까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이 10월 8일 어제 날짜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2층 3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총 100세대 중 37세대를 일반 분양하는 것으로 공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특별 공급 부분이죠. 기관 특공 1세대, 다자녀 특공 3세대, 신혼부부 특공 6세대, 노부모 특공 1세대, 총 11세대가 특별 공급으로 나옵니다. 37세대라는 적은 물량치고는 특별 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죠. 지금 핫한 고덕 지역에 진입하기 아주 좋은 틈새가 열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특별 공급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반 가점제보다는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 26세대가 가점제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평당 분양가가 2,569만 원입니다. 59 AB 타입 6억 선입니다. 그리고 84 타입 8억 선입니다.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서울에서 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 중에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첫 번째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전에 허그,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르테스 미소지움 조합에 평당 분양가 2,730만 원을 제시했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분양가가 너무 낮다는 반응을 보였고,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허그가 제시한 분양가보다는 높게 분양가를 책정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강동구청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이 제시한 분양가는 허그의 분양가보다 161만 원 더 낮았던 2,569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었죠.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가구당 5천만 원씩의 부담을 다시 져야 합니다. 반면에 청약자들 입장에서는 평당 분양가가 161만 원이 낮아졌으니 좋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주변 시세 어떨까요? 이름이 비슷한 상일동 고덕 아르테오는 30평대에 15억에서 16억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일동 고덕 롯데캐슬 베네르체 30평대도 14억에서 15억 원의 시세입니다. 그렇다면 아르테스 미소주임이 84 타입이 8억 중후반선이기 때문에 시세 차이가 꽤 벌어집니다. 물론 아파트가 유명 브랜드가 아니고 대규모 단지가 아니라는 그런 약점을 감안한다 해도 일단 신축 아파트라는 점이죠.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어떤 대규모 단지와도 비교해서 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가치는 주변 시세를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로또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낮은 분양가로 진입하게 되면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합류하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지역 시세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이 작지만 작은 아파트가 아니고 소규모이지만 소규모가 아니란 얘기예요. 틈새에서 가치를 발견할 만한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아파트죠. 그렇다면 청약 자격 요건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이나 2주택자는 1순위에서 배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당해에서 마감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순위가 아니고서는 당첨이 어렵다는 얘기죠. 지역별 예치금 충족해야 하고요. 만약 당첨에 부적격 사유가 발생이 되면 3개월에서 1년까지 다른 분양 아파트에 청약 지원을 못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나온 아파트 물량에 당첨되신 분들은 재당첨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나 법이 대폭 개정돼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인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재당첨 제한 기간 10년 규정을 받게 됩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죠. 부동산법이 워낙에 많은 규제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 적용 기준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은 8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 최적의 아파트일 수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10월 20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날인 21일 1순위 당일 청약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약 마감일은 23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단지를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전속결 아주 빠른 속도로 분양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101동, 102동, 103동은 남동향, 남서향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동간의 일조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아파트 건물을 비껴서 틀어서 지었죠.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동간 간의 밀도가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단지가 적어서 연도형 아파트, 즉 저층 아파트를 중간에 배치해서 조망에 방해받지 않는 설계는 아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최대한 아파트 건물을 비껴가게
틀어서 져야 됩니다. 사람도 목과 허리가 잘 돌아가야 보는 시선의 각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선 확보가 안 돼서 그래요. 틀어서 보는 각이 없어서 그냥 파란 신호만 보고 냅다 뛰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조망은 같은 층수일 때 최대한 건물을 틀어서 져야 됩니다. 아르테스 미소지움이 이런 건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101동에서 103동 모두가 50m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완충 녹지 지제를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소음이 흡수되도록 하는 디자인도 했습니다. 요즘 대세 설계입니다. 딱딱한 방음벽 구조물을 세우는 것보단 자연 친화적인 완충 녹지 지제를 만들어서 나름의 소규모 숲세권도 만들고 소음도 차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일반 분양 물량 59A 2세대가 102동 1라인 4층과 103동 1라인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올렸기 때문에 한 층을 더 물고 있는 층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4층은 5층처럼 2층은 3층처럼 느껴지는 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2동이 103동에 약간 가려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 배치를 한 것 같고요. 103동은 조망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기 때문에 2층에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핸디캡을 나눠 가지게 했네요. 59A는 전형적인 4베이 구조입니다. 59 타입에도 불구하고 4베이 설계를 한 것이 돋보이고요. 근데 기본형을 보면 방이 협소해 보이는데 확장을 하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방과 거실의 맞통풍 구조이고요. 현관 부분에 팬트리와 안방에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59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84 타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쏟아부었어요. 아무도 분양가가 낮게 책정이 돼서 확장 비용에서 만회하기 위한 꼼수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59B 타입은 일반 분양이 총 11세대입니다. 102동, 103동 두 라인이 몰려있어요. 최다 2층 이상입니다. 102동 5개실, 103동 6개실입니다. 역시 한 아파트의 방해물은 같은 아파트라고 103동 건물이 102동 입장에서는 제일 눈에 가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틀어서 비껴가게 설계는 했지만 그래도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 살면서 앞동이 안 보이면 그건 뭐 한 동 아파트와 같은 거겠죠. 그리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듯합니다. 59B의 평면도는 59A와 반대로 탑상형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103동이 102동의 가시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 설계 때문이죠. 탑상형은 사방 구조입니다. 판상형과는 달리 일률적인 방향을 지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방의 위치에 따라서 조망이 달라질 수가 있죠. 101동과 103동 사이에 들어간 102동의 핸디캡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102동, 103동 2라인을 별도로 빼낸 것처럼 설계를 한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조합원들은 고층으로 위치시켜서 조망권을 보장했고요. 방은 59A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동일하게 안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59A처럼 현관에 팬트리가 없네요. 84 타입 어떨까요? 101동 1에서 3라인과 102동 3라인, 103동 3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101동은 별동부대 마냥 한산도 대첩의 하객진처럼 아파트 동간이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날개를 펴안을 수 있듯이 동간이 쫙 벌어져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84가 101동에 몰려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독립성과 조망권이 좋습니다. 물론 102동, 103동 3라인도 나름 괜찮습니다. 102동에 고층 물량이 있는 것은 조망권에 대한 보상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103동에 상대적으로 저층 물량이 있는 것은 조망권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84 타입의 평면도는 59A 타입 구조와 거의 흡사합니다. 크기만 다를 뿐이죠. 4웨이 판성형의 거실, 주방, 마통풍 구조, 그리고 현관 팬트리에 안방 드레스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확장해야 그래도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지니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확장 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가라고 하죠. 세금 맞으면 다른 곳에서 그 늘어난 세금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세입자로부터 늘어난 세금 충당합니다. 아파트 설계도 이런 전가가 일어나는 듯합니다. 평면 설계 대체로 무난합니다. 한마디로 평을 하자면 세계동의 작은 아파트 설계지만 나름 동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를 냈다. 특히 101동의 하객진 설계는 참 멋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102동의 포지션은 비껴가는 설계를 했지만 그래도 103동의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대략적 입지 어떨까요? 일단 교통은 5호선 고동역이 도보로 5분입니다. 9호선 연장선으로 한영고역이 생기는데 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도보로 1분 걸립니다. 길동 생태공원역 4분 거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9호선 4단계 연장선 호재가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최대 장점인 듯합니다. 생활 인프라 어떨까요? 강동 경희대병원 1분, 이마트 2분, 홈플러스 5분, 은하수공원 1분, 명일공원 2분 거리에 있습니다. 뭐 분간거리네요. 분간거리. 주변의 학교 어떨까요? 대명초등학교 400m 거리에 있고 한영중학교, 강일중학교, 고덕중학교 가 있고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가 200m 안에 있습니다. 배제고도 가까운 편입니다. 역세, 학세, 몰세, 숲세 모두가 아주 괜찮은 입지에 자리하고 있죠. 규모가 작지만 입지는 어디와도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 강동에서 뜨겁다고 말하는 고덕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강동구 고독 아르테스 미소지움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낮은 분양가로 나오게 됐죠.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허그가 제시한 금액보다 161만원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5구 타입 6억 선, 84 타입 8억 선, 중도금 대출 가능하게 됐습니다. 둘째, 재당첨 제한 기간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존 가로주택 정비사업 아파트에도 투기 과열 지구에는 10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강력한 주택법을 적용했습니다. 셋째,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공 물량도 적은 물량 가운데 나왔으니 이모저모 살펴보셔서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